네, 지금 시간이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매매한 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먼저 요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내용이 들어가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선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장중에 어제. 그리고 이제 종가에 미국이 그 떨어질 걸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뻔하죠. 그렇게 예측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뻔하지만 미국이 떨어질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한 게 왜 그랬냐면, 일단 미국이 굉장히 이제 하락 이후에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명분이 있었죠. 떨어져야 할 명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왔으면 뻔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조정을 줄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베팅을 한 거고, 어제는 저는 숏을 베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틀려가지고 일단 손절을 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명분은, 그러니까 명분만 주어지면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나면은 괜찮게 또 흐르다가 뭐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또 내려갈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버텨줬죠. 그러니까 이건 또 이상한 거예요. 버텨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어제 숏을 베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베팅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14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사서 팔고, 이제 15일에도 종가에 베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손절을 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스닥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굉장히 뻔하지만 저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중도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베팅을 했었고, 그런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쳤지만, 여기서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미국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명분도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미친 척하고 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주는데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상승을 또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좋은 종목이 나오면 비중 베팅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자. 그리고 종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하루를 더 넘기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버텨주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지수는 어떻게 됐냐, 코스피는 뭐 보합이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0.3% 상승했고, 그럼 이러면은 뭐 나쁘진 않죠. 그런데 어제는 너무나도 뻔하게 지수가 이제 하락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이제 갭이 떠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뭐 과하게 떨어진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하지만 오늘 미국은 그래도 저는 버텨줬기 때문에 오버 상승이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오늘은 한 번 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 또 상승할 수 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그러면 또 생각을 바꿔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들어갔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살펴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오르고 이제 좀 팔아먹고 오르고 팔아먹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팔아먹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유리한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또 살 거고, 그럼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다 떠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오늘 어쨌든 상승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보거든요. 고점까지 넘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상승을 하면 안 됐는데 상승을 한 거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오전에 고점 돌파할 때 이때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흐름하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하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버텨준 거죠. 잘 버텨줬죠. 신용등급 하락을 했음에도 그런 악재가 이제 명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하락할 명분이. 그런데 하락하지 않았고 버텨줬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오늘 미국이 하락하면 그냥 얘 하락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상승하니까 이 정도 갭을 띄워놓고 죽는 듯 하다가 다시 고점 돌파를 노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자신있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빠르게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지켜보죠.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거를 계속 매매를 할지 말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은 종가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얘를 사실 더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많은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얘를 매매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그냥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고, 그리고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워낙 비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가 필요하냐? 그냥 단순히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종목 중에서 이게 가장 좋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대형주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가는 척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그러면은 얘가 계속 갈 거라는 어떤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거를 찾아야 하고. 제가 찾았던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어떤 뉴스로 올라왔냐면 가스터빈 뭐 그런 뉴스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 기술하고 우진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전이 아니잖아요, 재료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원전인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온 게 뉴스는 가스를 붙였지만, 가스터비를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전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원전이야 라고 해서 움직여버리면 우리 기술이나 우진이 이제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면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는 이게 원전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우진과 우리 기술이 올라온 거를 오히려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원전이 아니라는 증거를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올 때 오전에 9시 이때 나왔죠. 이때 11분쯤에, 그러니까 12분쯤에 나왔는데, 이때 우리 기술하고 우진이 자기들이 대장이라고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뉴스는 원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래버리면은 얘네들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원전이 아니라면. 그런데 원전이라면 매매를 못하죠. 얘네를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스터빈 뉴스를 붙여놓고 얘를 역전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러니까 원전으로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원전이라면 얘네들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원전이 아니고 얘네들이 다른 거라면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스터빈 뉴스를 붙였는데 우리 기술과 우진이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서 자기들이 이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원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매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도 이거를 원전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원전이 아니고 가스터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스터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원전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원전으로 봤으면 이거는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스터빈으로 봤으면 이거가 이제 매매가 되는 건데, 근데 뉴스는 가스터빈으로 붙였는데 우리 기술과 우진은 갑자기 올라오면서 자기들 대장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제가 말한 지금 이거를 이해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그거는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때가 이제 9시 11분,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가 나온 거죠. 그 가스터빈 기사가. 얘네들이 끌어올렸고, 근데 얘네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조금씩 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급등을 한 거고, 얘도 급등을 하고, 그리고 BHI는 이거는 뭐 여기서는 안 움직였다고 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다르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그냥 버텨주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고점 찍어놓고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으로 움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개별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지수 상황이나 오늘 미국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있잖아요. 뭐 대금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비중도 때리고 자신있게 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이나 우진 같은 게 이제 대장을 하고 가더라도 이게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생각으로 오늘 좀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점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 점수가 생기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쓰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원전으로 보고 매매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 뉴스가 있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가스 터빈 이런 기사가 붙은 걸 또 모르고 그냥 원전으로 보고 우리 기술이나 우진을 매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이걸 알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 되게 더 좋은데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를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못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한 그 사항 근거들을 가지고 여기서 고점 돌파를 들어간 거는 괜찮아요. 이건 제 생각에는 무조건 찍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간과한 건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10시 6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수를 보면은 이때였거든요. 이 파란선. 근데 지수가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올라와서 고점 돌파를 하는 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대형주는 지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지수가 빠져버리면 얘는 갈 수가 없잖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에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움직이는 그 세력도 이 지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시킨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왜냐면 어쨌든 돌파를 시켰으니까. 왜냐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바로 가지 못하고 민기적거린다. 그럼 여기서 바로 잘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바로 못 잘랐어요. 왜 못 잘랐냐면 저도 이 지수를 여기서 놓쳤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그냥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하다가 이제 지수를 이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이거 어차피 떨어지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꺾여서 떨어지잖아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올 때 빨리 손절을 친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잘했다면 안 찍어도 되죠. 안 찍어도 그거는 선택이고. 그런데 저는 찍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냥 찍거든요. 왜냐면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가 이걸 오히려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지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안 찍을 수 있겠다 해서 그냥 돌파시키고 안녕 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지수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비중 줄여가지고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찍은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꼭 맞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여기서 손절 안 쳤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수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여기서 손절을 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제 또 고점을 돌파하게 되죠. 이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맞았거든요. 이때 시간이 보면은 12시 34분이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대략 이때쯤? 이 파란선? 그러면은 이때는 지수가 뭐 그냥 무난무난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상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뭐 점심시간이라는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서 지수 때문에 이제 못 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이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돌파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속은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절을 많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바로 잘라가지고 크게 손절은 안 쳤겠지만,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려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 지수 때문이 아니라 지수도 괜찮고 그냥 상황이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여기서도 찍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고, 어렵더라도 좀 이해하시면은,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제가 말한 거를 한번 돌려보면서 아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사실 정형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좋다고 봤습니다. 저는 속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지수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바로 쳤다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내려왔다 올라오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죠. 그런데 많이 내려가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올라왔다 그러면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는 것도 별로 좋은 시간 선택은 아니지만 이때 지수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신 있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속 사고 있었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도 돌파를 시켰잖아요. 그럼 바로 갔어야 돼요. 그럼 못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제가 바로 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못 가버리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바로 못 가면 원래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수 때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형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로다. 물론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상당히 별로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중을 때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도 살 수 있고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지만, 비중을 넣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는 비중을 못 때립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봤자 뭐 조금밖에 못 사는 거고, 올라가서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측이라는 걸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바로 빠르게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가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아마 실력이 상당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영상을 사실 이렇게까지 봐준다는 거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력이 없으면은 이거 진짜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제가 뭐 사기치고 있고 이상한 놈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헛소리하고 있다 그런 생각 하실 거고. 그런데 이해를 하시고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 분명히 이거 이해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는 게 맞았고, 그런데 못 갔다 그러면 여기 손절이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바이앤셀을 하신 거 보시면서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찍었다면 이 지수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찍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손절이 나갔는지. 손절을 안 쳤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비중 베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무조건 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잡을 수는 없죠. 왜냐면 바로 갔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든가 여기서 가든가.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고점 돌파해가지고 빨리 올리는 것도 아니고 쭉 늘어지죠. 이러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이거는 종가에는 볼 수 있겠다. 왜냐면 프로그램은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종가에도 보질 않았죠. 별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조금이라도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한번 눌림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놓아주는 거죠. 그리고 내일 만약에 미국이 좋다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잡기에는 평단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여기서 사실 매매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종가에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매매가 끝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매매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데서 조금 예측 잡고 여기서 돌파 시도하고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긴 하죠. 그건 스타일이니까. 그런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할 거는, 여기서 이제 매매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얘는 그럼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늘 얘가 오전 내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 갔으면 끝났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종목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그럼 남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그럼 오후장에 좀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우로보틱스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못 가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얘밖에 없습니다. 얘밖에 갈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얘도 못 간다. 그럼 손절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나우 로보틱스가 이런 식으로 올려서 만들었으면 오후장에는 얘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손절을 친 게 이 시간이죠. 시간이 13시 1분이니까 13시 1분 대충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네, 여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제 제가 손절이 나간 거고, 그럼 그 이후에는
저는 이 나우로보틱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이제 내려오고 이제 이때 저거 손절을 치고 바로 잡았어요. 그냥 여기서.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일단 전량 매도를 친 거고요. 그리고 다시 보다가 얘가 여기서 제 생각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갈 거면 그냥 빠르게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못 갔기 때문에 못 가고 이제 깊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죠, 차라리.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잡은 거고,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 매도 치고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 절반 매도 치고, 그런데 이 고점을 또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찍은 겁니다. 다시 찍었고, 그리고 투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찍은 거고,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죠. 그리고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죽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렇게 잘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한가 이제 전량 날린 겁니다.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내려가거나 어떤 모습이 보여주면 이거를 좀 버텨볼 텐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죽은 상황도 아니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종가에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가 상한가까지 갔다라면 얘는 상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량을 날리고 그 다음에 종가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매매를 한 거고, 나우로보틱스는. 그래서 오후에 얘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 더 빠르게 움직여줬고, 그리고 빠르게 돌파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상한가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상한가에 이제 걸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려고 계속 상황을 봤지만 매매할 이제 상황이 나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이 이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일단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거는 같거든요. 그래도 계속 영상 이렇게 괜찮은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자주 올리는 게 좋으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그래도 자주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현재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금 전에도 이제 좀 이런 게 나왔을 때 한번 좀 올리는 거를 괜찮으시면은 좀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봐가지고 그래도 자주 올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자주 올릴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내용 이거 다 배우실 수 있는 거 다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요 같은 거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